늦은 밤에 불 꺼진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서 희미한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가지고 도면 위로 막 수백, 수천 개의 선을 긋고 있는 그 고독한 건축가. 우리가 흔히 저게 장인 정신이지 하면서 좀 낭만적으로 소비하던 이 익숙한 뒷모습이 사실 지금 가장 위태로운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내가 평생을 바쳐서 연마한 그 기술이 AI한테는 단 몇 초? 그 정도면 처리할 수 있는 단순 연산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의 충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단 건축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숫자를 다루는 회계사, 글 쓰는 마케터, 심지어 코드를 짜는 개발자까지. 이른바 전문직이라 불리는 지식 노동자라면 누구나 요즘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위기감 한 번쯤 느껴보셨을 텐데요. 그 불안감의 근원이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그 전문가의 권위라는 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리적 시간, 그리고 숙련된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내가 이만큼 엉덩이 붙이고 일했다 이거죠? 네네, 정확해요. 근데 그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도면을 완벽하게 치수 맞춰 그리는 일이라던가 복잡한 세금 계산을 오차없이 해내는 일, 이런 게 과거에는 막 10년 차 에이스 직원만 할 수 있던 건데 이제는 AI가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안 돼서 그냥 싹 다 끝내버리니까요. 진짜 무섭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절실한 어떤 생존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적으로 다룰 내용은 솔로프리너 1인 건축가 AI 실행 매뉴얼, 그리고 AI 시대의 건축혁명 전력 보고서인데요. 네, 30년 경력의 베테랑 건축가가 어떻게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거대한 조직 없이 단 혼자서, 즉 1인 기업 솔로프리너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치열한 전략을 담고 있는 자료죠. 네네. 오늘의 심층 탐구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AI 시대에 인간 전문가가, 아니 더 나아가 숙련된 경험을 가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대체되지 않고 고물의 가치를 창출하며 생존할 수 있는가, 그 핵심 역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그 AI가 압도적으로 잘하는 영역하고 인간이 잘하는 영역을 아주 정확히 분리하는 작업이죠. 냉정하게 선을 긋는다. 그렇죠. AI의 특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1에서 N으로의 확장이에요. 이미 존재하는 규칙이나 패턴을 학습해서 정말 지치지도 않고 무한히 반복하고 변주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건축에 대입해보면 건축 법규 막 수천 페이지를 순식간에 읽고 이 땅에 몇 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일. 네, 맞습니다. 또 시공에 필요한 수백 페이지의 시방서를 쫙 작성한다거나 문고리 하나부터 철근 톤수까지 필요한 자재 견적을 막 소수점까지 산출하는 약간 그런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기존에는 그걸 사람이 직접 다 확인하고 엑셀로 타이핑해서 정리해야 했어요. 그 수작업의 속도와 정확성이 곧 건축가의 진짜 실력이었고요. 그렇죠. 야, 김 소장 손 엄청 빠르다 이러면서요. 네, 근데 지금은 AI가 건축 법규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그냥 머릿속에 넣고 실시간으로 도면이랑 대조해버려요. 사람이 밤새워 할 일을 단 몇 초 만에 오류 하나 없이 해내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요? 네, 이제 수작업, 반복 업무는 실력이 아니라 시장에서 철저하게 비용 절감의 대상, 그러니까 아웃소싱의 영역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와, 그렇다면 진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30년 동안 도면을 그려온 건축가한테 남는 진짜 자산은 도대체 뭔가요? CAD 프로그램을 막 남들보다 빠르게 다루는 단축키 암기 능력, 이런 건 이제 아닐 테고요. 절대 아니죠. 제가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그 진짜 자산을 선을 긋는 행위가 아니라 수백 번의 흙먼지 달리는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체득한 어떤 판단력, 문제 감지 능력,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맥락을 해석하는 능력, 딱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과거에 건축가가 직접 선을 긋고 법규를 확인하는 기능덕 전문가였다면 이제는 역할을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어떻게 뒤집죠?
AI라는 그 지치지도 않고 연봉도 안 받는 초고성능 인턴들을 쫙 거느리고 그들한테 아주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지시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자로 진화해야 한다는 뜻이죠. 보고서에서는 이를 오케스트레이터, 즉 전체를 조율하는 지휘자라고 부릅니다. 오, 지휘자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오케스트라 피트 안에서 한 30년 동안 바이올린만 열심히 켜던 연주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악기를 탁 내려놓고 지휘단상으로 훌쩍 올라가는 장면이 딱 떠오르네요. 진짜 적절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직접 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음악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AI가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를 기술적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연주해준다면 인간 지휘자는 어떤 감성으로 곡을 해석할지, 어느 타이밍에 템포를 확 끌어올릴지 그 전체적인 앙상블 기획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바이올린을 직접 켜던 그 30년의 근육 기억이 결코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엄청 디테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AI한테 여기서는 활을 조금 더 부드럽게 써봐.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지시할 수 있는 거죠. 아, 경험이 지시사항이 된다. 네, AI 시대에는 이 지시하는 능력이 곧 최고의 프롬프트가 됩니다. AI는 아무리 똑똑해도 스스로 어떤 질문을 던지지는 못하니까요. 결국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그 질문의 깊이가 이 전문가의 새로운 권위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30년차 바이올리니스트가 지휘단상이 딱 올라갔다고 칩시다. 근데 지휘봉만 잡았다고 하루아침에 막 카라얀 같은 명지휘자가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아유, 절대 아니죠. 새로운 자리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할 텐데 자료에서는 이 대목에서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철학적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제1원칙 사고, 그리고 제로 투원 전략이죠. 네, 이 두 가지 철학적 기반이 없으면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도 결국 남들하고 똑같은 방향의 낭떠러지로 그냥 질주하게 됩니다. 아이고, 첫 번째 무기인 제1원칙 사고는 문제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사물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 즉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지도하게 파고드는 방법론이에요. 아, 제1원칙 사고, 이거 흔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만들 때 썼던 방법으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남들은 다 로켓은 원래 한 번 쏘고 버리는 거니까 무조건 비싸다. 이럴 때 머스크는 로켓을 알루미늄, 티타늄 같은 순수 원자재 가격으로 완전히 쪼개버렸죠. 그리고 이 부품들을 왜 꼭 일회용으로 조합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서 결국 재사용 로켓을 만들어 비용을 혁신했잖아요. 이걸 건축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흥미인가? 이걸 묻는 거죠. 본질을 다시 묻는다. 네, 제1원칙으로 쪼개보면 설계의 본질은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건물에 대한 수많은 의사결정의 기록입니다. 기둥을 어디에 세울지, 창문 크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판단들이죠. 아, 의사결정. 이 본질을 깨달으면 굳이 내가 직접 해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도면 반복 생성 작업은 전부 AI한테 넘기고 건축가는 건물의 뼈대를 세우고 안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의사결정, 즉 구조 엔지니어링 자체에만 자기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겁니다. 와, 프로세스의 군더더기를 싹 다 걷어내고 본질적인 결정만 딱 내린다. 이거 정말 통쾌한 접근이네요. 이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첫 번째 무기라면 두 번째 무기인 제로 투 원은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비틀어버립니다. 네, 피터 틸이 강조했던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1에서 2, 3으로 경쟁할 때 나는 아예 0에서 1을 만들어내는 아무도 구축하지 않은 독점 시작을 발굴하라는 건데 여기서 제가 현실적인 딴지 하나 3개 걸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납득하기 어려우셨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2원칙 사고로 내 업무 효율을 확 높이는 건 100번 이해가 가요. 근데 경쟁 없는 독점 시장이라뇨. 지금 거대한 자본, 수백 명의 인력, 화려한 정관계 인맥까지 다 쥐고 있는 대형 설계사무소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다 가져가는 이 냉혹한 시장에서요? 그렇죠. 시장이 팍팍하죠. 노트북 한 대 달랑 들고 있는 1인 건축가가 도대체 무슨 수로 자기만의 독점 시장을 만듭니까? 대형 사무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AI 툴을 전사적으로 다 도입할 텐데 그럼 오히려 덩치 큰 놈이 더 빨리 일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너무 순진한 이상론 같습니다.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지적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오해요? 제로 투원의 핵심은 덩치 큰 골리앗하고 다윗이 같은 링 위에서 정면 승부를 벌여서 이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애초에 골리앗이 올라올 생각조차 안 하는,
혹은 덩치가 너무 커서 발을 들이맬 수조차 없는 아주 작은 틈새링을 스스로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아, 대형 사무소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버려진 경기장을 발굴한다? 바로 그겁니다. 아까 대형 사무소도 AI를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들은 주로 수백억 단위의 거대한 랜드마크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1에서 N 프로젝트에 그 시스템과 인력이 최적화되어 있어요. 매출 규모가 빵빵하게 나와야 굴러가는 조직이니까요. 아, 유지비가 엄청나니까요. 반면에 1인 건축가는 몸집이 엄청 가볍습니다. 개인의 고유한 통찰력하고 AI의 생산성을 딱 결합해서 대형 사무소는 수익이 안 나서 버리지만 개인한테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는 아주 미시적인 가치, 즉 0에서 1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인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거죠. 아, 덩치 싸움을 피해서 투명인간처럼 완전 빈집을 턴다. 이제 조금 추상적으로 들렸던 독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존 무기가 되는지 감이 딱 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거인들의 사각지대, 1인 건축가만이 독점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제가 자료 세 번째 파트를 보니까 1인 건축가를 위한 10대 니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뾰족한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 이 파트야말로 제1원칙과 제로 투 원이라는 철학이 실제 통장에 돈이 딱 꽂히는 비즈니스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들입니다. 몇 가지만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저는 첫 번째 모델부터 완전체 뒤통수를 쳤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설계 자동화 사스 모델이요. 아, 그 모델 인상적이죠. 전국 지자체마다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보건소 같은 작은 건물들 엄청나게 짓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런 건물들은 쓰임새나 법규가 거의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이걸 매번 백지에서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AI 자동화 플랫폼으로 묶어서 지자체의 구독 서비스로 판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대형 사무소 입장에서는 이런 1, 2억짜리 마을회관 프로젝트는 건당 수수료 받아봤자 진짜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기피하거든요. 거들떠도 안 보겠죠. 하지만 1인 건축가는 코딩을 할 줄 몰라도 요즘 막 넘쳐나는 노코드 AI 툴을 활용해서 자신의 설계 노하우랑 법규 체크리스트를 웹 프로그램 형태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와,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전국 수백 개 지자체에 연간 한 500만 원짜리 구독형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거죠. 용역 수수료를 받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받는 IT 기업가로 비즈니스로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야, 이게 변호사 시장으로 치면 매번 스타트업 비밀 유지 계약서 수작업으로 써주던 변호사가 아예 AI 기반 표준 계약서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월 구독료 받는 거랑 정확히 같은 이치네요. 네, 직업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눈에 띈 건 데이터 인텔리전스 모델이었어요. 이른바 건축계의 블룸버그 터미널을 만든다는 건데요. 네, 금융 전문가들이 엄청 비싼 돈 주고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고급 데이터 보잖아요. 건축계에도 그런 정모의 비대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본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대형 공모전에 번번이 떨어지는 중소 설계사무소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 그런 니즈가 있겠네요. 솔로프리너는 과거 10년치 당선작들의 3D 디지털 도면, 즉 빔 데이터를 통째로 AI에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모전에서는 이런 형태와 동선 배치가 당선될 확률이 80% 이상이다. 이런 분석 리포트를 쫙 뽑아내는 겁니다. 와, 대박. 그리고 이걸 경쟁 사무소들한테 매월 비싼 구독료를 받고 파는 거죠. 경쟁자들을 내 고객으로 만들어버린다.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근데 자, 여기서부터 이 자료의 진짜 매력이 폭발합니다. 저는 이 10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5060 동세대 건축가를 위한 AI 맞춤형 코칭 모델. 이거 보는 순간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오, 그 모델에 특별히 마음이 확 움직이신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50대, 60대 전문직 선배님들이 AI가 중요하다니까 배우고는 싶은데 막상 학원에 가면 새파랗게 젊은 2030 강사들이 엄청 어려운 IT 전문 용어 섞어가며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어쩌고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서 질문도 못 하십니다. 근데 평생 나랑 똑같이 흙먼지 마시며 도면 그렸던 30년 지기 동료 건축가가 우리가 평생 써온 그 현장의 언어로 아유, 김 소장, 이거 이렇게 프롬프트 치면 도면이 쫙 나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 찰떡이네요, 정말. 이건 진짜 억만금을 투자한 거대 테크 기업이나 날고기는 젊은 스타트업들이 절대 흉내낼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아주 완벽한 인간 대 인간의 신뢰 자본 아닙니까?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어요. AI라는 그 가장 차갑고 고도화된 기술 시대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인간적인 공감,
동세대적 연대가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 강력한 비즈니스의 해자, 즉 방호막이 되어줍니다. 진짜 멋지네요. 그 외에도 수소 충전소처럼 경험 자체가 엄청 귀한 신재생에너지 특화 설계라던가 일반인들이 노후주택 리모델링할 때 수익성을 AI로 미리 딱 진단해주는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건 모두 거인들이 놓치고 있는 미세한 균열을 파고든 제로 투 원의 정말 아름다운 결과물들이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건축이란 특정 분야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내 직업, 내 경력에 이 프레임을 씌워보셔야 해요. 내 분야에서 대기업이나 거대 플랫폼이 들어오기엔 시장이 너무 작아서 안 쳐다보지만 개인인 나 혼자 독식하기엔 충분히 큰 수익을 안겨줄 나만의 마이크로 독점 시장, 과연 어디일까요?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진짜 솔로프리너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엄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슴 뛰는 독점 시장 아이디어를 찾았다고 해도 그걸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그냥 한낱 몽상에 불과하거든요. 실천을 해야죠. 네, 이 거대한 전환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이랑 병행하면서도 번아웃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실행 타임라인이 필수적입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1년 단위의 4단계 로드맵이 바로 그 가이드라인 역할을 딱 해줍니다. 오, 그 로드맵이 아주 엄청 구체적이더라고요. 첫 번째 1단계는 1에서 3개월 차, 이른바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일단 챗 GPT나 미드저니 같은 AI 도구들을 막 만져보면서 내 손에 익히는 게 먼저고요. 네, 맞아요. 동시에 유튜브나 블로그, 개인 웹사이트를 열어서 대형 사무소 소속이 아닌 나라는 개인 브랜드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평생 써오던 업무 워크플로우 템플릿을 잘 다듬어서 플랫폼에 처음으로 10,000원, 20,000원 받고 팔아보는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거. 그 첫 판매의 경험이 주는 심리적 장벽 돌파가 진짜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다음 2단계, 발화 시기는 4에서 6개월 차입니다. 이때는 앞서 우리가 엄청 흥분하며 이야기했던 그 10대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욕심내지 말고 딱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딱 하나만. 네. 그리고 그걸 최소 기능 제품, 즉 MVP 형태로 시장에 일단 던져보는 겁니다.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구글 폼이나 노션 페이지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엄청 가볍게. 동시에 나의 30년 노하우를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으로 엮어서 지식을 자산화하는 파이프라인을 뚫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 그리고 7에서 9개월 차인 3단계 성장 시기가 되면 이제 싹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동세대 건축가들을 위한 코칭이나 컨설팅 프로그램을 론칭하고요. 앞서 말한 공모전 당선 분석 리포트 같은 구독형 모델을 딱 정착시켜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반복 수익 구조로 완성하더라고요. 네, 자면서도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대망의 4단계 수확 시기, 10에서 12개월 차죠. 다각화된 수익원으로 개인 월 1,000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고지를 달성하고 여기서 아주 진짜 놀라운 작업을 하나 마무리하더라고요. 나를 대신해서 고객과 24시간 상담할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구축한다고요. 네, 자신의 30년치 작업일지, 고객 상담 기록, 법규 세석 노하우가 담긴 그 PDF 파일들을 커스텀 AI 모델에 몽땅 학습시키는 거예요. 와, 그러면 건축주가 새벽 2시에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엄청 까다로운 질문을 던져도 내 지식을 그대로 복제한 AI 챗봇이 나침반처럼 정확하게 상담을 진행해줍니다. 나라는 개인의 지식이 소프트웨어로 거의 영생을 얻는 셈이죠. 아니, 내 뇌를 복제해서 비서로 만든다니 이거 진짜 SF 영화 같네요. 근데 이 4단계 로드맵을 쫙 펼쳐놓고 보니까 이 자료를 관통하는 아주 묵직한 철학적 키워드가 하나 딱 떠오릅니다. 바로 발효라는 단어예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자면 그게 바로 이 보고서의 가장 빛나는 통찰 중 하나죠. 보통 경험이 오래되면 고인물이 되어서 썩는다고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부르죠. 꼰대라고 하면서. 네, 하지만 제대로 된 30년의 경험은 멈춰서 썩어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 현장에서 부딪히고 깨지며 미세하게 변화하는 살아있는 과정, 즉 발효의 과정이죠. 발효. 그렇다면 AI는 무엇일까요? AI는 그 자체로 완성된 요리가 아니라 이 길고 깊은 발효 과정을 10배, 100배로 증폭시켜서 폭발적인 맛을 내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효소입니다. 와, 경험은 발효의 과정이고 AI엔 그것을 증폭하는 효소다.
이건 진짜 명언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막 내가 힘들게 배운 챗 GPT가 내일 유행 지나면 어쩌지? 하고 엄청 두려워해요. 하지만 도구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솔로프리너가 진정으로 고객한테 팔고 있는 건 특정 AI 툴의 사용법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뭘 파는 거죠?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제1원칙이라는 확고한 사고방식, 그리고 30년 동안 농밀하게 발효된 자신만의 고유한 철학이죠. AI는 그 철학을 세상에 가장 빠르게 배달해주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도 이들의 비즈니스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완벽한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겁니다. 야, 단순히 생존하려면 빨리 AI 툴 배워라 이렇게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난 세월 눈물과 땀으로 쌓아온 그 낡아 보이는 경험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러니 그것을 끌어안고 단상 위로 당당히 올라가라. 이렇게 말해주는 아주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격려로 들립니다. 네, 아무리 기술의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시대가 온다 해도 결국 그 거대한 기술의 핸들을 쥐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건 온전히 인간의 몫으로 남는다는 진리를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오늘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평범한 인간 전문가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방대한 생존의 지도를 함께 펼쳐봤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껍데기를 버리고 근본을 묻는 제1원칙 사고, 소모적인 덩치 싸움을 피하고 나만의 빈집을 터는 제로 투 원 전략, 네. 그리고 내 평생의 경험을 데이터로 변환해서 수백 명의 AI 인턴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레이터로서의 마인드셋. 이 세 가지 요소가 아주 단단하게 결합할 때 한낱 부속품 같았던 개인이 수백 명을 거느린 중대형 사무소를 거뜬히 능가하는 파괴력을 지닌 이른바 슈퍼 개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하시면 모니터 앞에 딱 앉아서 여러분의 업무를 한번 냉정하게 해체해 보십시오. 네, 꼭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타자를 치고 있는 이 일 중에서 과연 무엇이 AI라는 효소에게 넘겨버릴 단순 수작업이고 무엇이 나만이 할 수 있는 묵직한 판단인지 분리해내는 것. 바로 거기가 여러분 인생의 혁신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내가 기계처럼 약간 관성적으로 해오던 일이 무엇인지 뼈아프게 깨닫고 그걸 탁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인간으로서 창조적인 질문을 던지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여병 말이죠. 자, 근데 이쯤에서 깔끔하게 방송을 좀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제 안에서 약간의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자료의 맥락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근본부터 확 뒤흔들 아주 도발적이고 조금은 오싹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 어떤 상상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자료는 철저하게 건축가라는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AI를 활용해 돈을 벌고 건축주, 즉 고객한테 더 빠르고 훌륭한 결과물을 보여줄까 여기에만 집중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시선을 완전히 반대편으로 휙 넘겨보겠습니다.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이 무시무시한 AI 에이전트가 건축가뿐만 아니라 집을 짓고 싶어하는 일반 대중, 즉 건축주의 스마트폰 안에도 똑같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동안 전문가가 꽉 독점하고 있던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그 거대한 성벽이 양쪽에서 동시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건축주가 설계 사무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더 이상 막연한 표정으로 백지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들고 오죠? 이니 집에서 자기 가족 라이프 스타일, 취향, 구입한 대지 일조량, 법적 조건, 예산 한계까지 싹 다 프롬프트로 입력해가지고 AI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3D 설계도랑 가상현실 모델링을 자기가 직접 뽑아서 USB에 딱 담아오는 거죠. 헐? 그리고 말합니다. 소장님, 제 전속 AI가 밤새 설계한 완벽한 제 드림하우스입니다. 이대로 내일 당장 삽득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요. 와, 이거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진짜 현실적인 시나리오네요. 그렇게 되면 미래의 건축가는, 아니 더 나아가 미래의 전문직들은 더 이상 백지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거나 그림을 그려주는 직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일반인이 뚝딱 만들어온 그 화려하고 그럴싸한 AI의 결과물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 딱 지어졌을 때 물리적으로 붕괴하지는 않을지, 아, 안전성 검증이요? 네, 숨겨진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그 치명적인 오류를 날카롭게 검증해내고 자신의 라이센스를 걸고 서명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대신 져주는 일종의 보증인이자 리스크 감수자로 직업의 본질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리지는 않을까요? 창조자에서 보증인으로의 전락 혹은 새로운 진화네요.
이것은 건축이라는 한 분야를 넘어서 의료, 법률, 회계, 코딩 등 지식을 다루는 모든 전문직이 진짜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릴 궁극적인 실존의 질문이 될 겁니다. 네. 결국 기술이 극에 달한 시대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진짜 전문성은 무에서 유를 엄청 화려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AI가 순식간에 만들어낸 그 수많은 유가 과연 인간의 물리적 삶 속에서 안전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걸 판단하고 책임지는 통찰력일 수도 있겠군요. 정말 가슴이 뛰면서도 약간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상상했던 불 꺼진 사무실의 그 고독한 건축가의 뒷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네. 그가 구부정하게 엎드려 밤새 긋고 있던 수백 개의 얇은 선들. 그 선을 그리는 행위 자체는 이제 AI가 단 1초 만에 다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그 선들이 모여서 만들어낼 물리적인 공간의 무게, 그리고 비바람을 견디며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일. 그건 인간의 몫이죠. 네, 그것은 여전히 단상 위에서 쥐봉을 꽉 쥐고 있는 피가 끓고 땀을 흘려본 인간만의 아주 숭고한 몫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의 오케스트라에서 어떤 쥐봉을 잡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묵직한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아주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